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성강초등학교 교사 이세은입니다. 네, 슬기로운 수학생활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즌2와 다르게 저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6학년을 맡고 나서 이 수학 교과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저도 고민하다가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요즘 여기저기 학기호 TV에 출몰하죠. 그쵸? 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선생님께서 학기 초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수학 연수에서도 선생님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시즌3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연수에서는 시즌2에서 제가 수업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때는 1단원만 예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 과정을 한번 말씀드렸으니 6학년 1학기 각 단원에서 그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이 궁금하신 선생님께서는 시즌2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그 과정을 수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저랑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6학년 1학기 수학 이 6개의 단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분수의 나눗셈, 2단원은 각기둥과 각불, 3단원은 소수의 나눗셈, 4단원은 비와 비율,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인데요. 보통 그래도 이 6개의 단원 중에 한 단원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이 정도는 숨 쉬어갈 수 있겠다 싶은데 보시다시피 6학년 1학기에는 어떤 단원도 숨 쉴 단원이 없어요. 이 교사 입장에서도 6학년 1학기 수학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은 오죽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랑 각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학생들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 그것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 6개의 단원을 이 4개의 단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수학 겉핥기예요. 단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진단하기예요. 학생들의 출발점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예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어려워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예상을 해보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 수준별 수업 파기. 그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고 또 우리의 수업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한 차지 수업 안에서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볼 거예요. 네, 그럼 우리 1단원 분수의 나눗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수학 겉핥기 한번 단원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게요. 단원의 개관을 한번 보시면 이미 학습한 분수 개념과 그리고 자연수의 나눗셈 그리고 분수의 곱셈을 바탕으로 이 단원에서는 분수의 나눗셈을 학생들이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학습하는 소수의 나눗셈과 중학교 이후에 학습하는 유리수, 유리수의 계산, 문자화식 등을 학습하는데 토대가 되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분수 개념, 나눗셈의 의미 등을 종합해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 곱하기 자연수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는 이유를 의미 있게 가르치는 데 지도가 중점이 돼요. 그러면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취 기준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분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 요소와 기능 요소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아마 단원의 흐름이 나올 텐데요.
네, 지금 단원의 흐름을 보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몫으로서 분수 개념을 학습하고 또 m과 n이 자연수일 때 m 나누기 n은 n분의 m이다. 이 개념을 학습하게 돼요. 그 다음에 분수 나누기 자연수에서는 5분의 4 나누기 2는 5분의 4 나누기 2. 이 과정으로 학습을 하고 또 5분의 3 나누기 4는 20분의 12 나누기 4는 20분의 12 나누기 4는 20분의 3. 이렇게 또 통분의 개념으로도 학습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겪는데 이때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형식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계산 원리를 이해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수 곱하기 자연수분의 1을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학생들이 학습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단원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는데 두 번째에서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이것들을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재 우리 아이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진단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진단하기에 앞서서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 선수학습, 본학습, 후속학습 이렇게 단원학습 계열이 단원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시다 보면 아,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전에 여태껏 이런 요소들을 배워왔구나. 그리고 이 현재 단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배우겠거나를 단원학습 계열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단평가는 이 선수학습 요소에서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아마 진단평가 문항을 구성해 볼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진단하기 활동은 첫 번째 등분화를 통해 분수 개념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수학 교과서 또는 수학 익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항들을 발췌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항을 제작하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좋지만 저희가 수학 교과 하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를 한꺼번에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문제를 만드시는 것보다 저는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교과서의 문항을 선정해서 그렇게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도 선생님들의 수고를 좀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존에 나와 있는 교과서의 문제들을 조금 활용해 볼 거예요. 그 다음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는 그 문항을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문항 2개를 구성해 봤어요. 그리고 크기가 같은 분수를 알아보는 문제를 넣어서 학생들이 분수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분수를 약분과 통분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5학년 1학기 과정부터는 사실 6학년 1학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약분과 통분의 개념을 모르는 학생은 계속 6학년 1학기 수학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분수, 분수 곱하기 분수 계산하는 문제를 확인할 텐데요. 5학년 2학기 과정이에요.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보내고 오면 죄다 까먹잖아요. 이 개념들을.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들이 단순히 학생들이 개념을 까먹은지 잊어버린 건지 또는 정말 몰라서 못 푸는 건지 이 계산 실수인지 그런 것들의 요인들을 조금 깊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문제를 틀렸을 때 어떤 원인으로 틀렸는지 오류 분석을 이 부분에서는 조금 심도 있게 해보시면 앞으로 수학 수업을 할 때 각 아이들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그렇게 진단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진단하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 진단평가를 보고 나면 분명히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 틀렸다는 건 학생들이 모른다는 거겠죠. 그게 결국 학생이 겪는 어려움일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 수업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겠다 하는 부분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예상하는 부분을 아까 단원학습 계열에서 선수학습 요소와 본학습 요소를 섞어서 한번 예상해 봤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만약에 분수의 나눗셈에서 저는 이 5개의 부분으로 학생의 어려움을 나누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급마다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분석한 내용이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수학습 요소와 본학습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고, 선생님들은 진단평가 후에 선생님들 학급마다 이 요소는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이 부분을 예시로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분수의 개념을 이해 못하는 학생,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그리고 아마 나눗셈을 못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분수의 곱셈을 못하는 학생, 또 약분과 통분을 못하는 학생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분수와 자연수의 나눗셈을 못하는 학생이 이 과정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예상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지원이고요. 그 지원이 결국 저희가 준비하는 수업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 수준별 수업하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학생 수준별로 다른 수업을 하겠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차시 수업에 이 다양한 수준을 가진 학생들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저희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면 어떤 아이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오르지 못한 학생에게는 그 시간이 무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부분의 제안은 그래도 한 차시 안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지원 방법을 수업 안에 조금 녹여내면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학생 수준별 수업하기를 준비해 봤어요. 자, 아까 학생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그 부분에서 그 어려움별로 지원 방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먼저 분수 개념을 이해 못하는 학생, 이 학생에게는 이제 구체물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색종이 종이띠 같은, 그리고 또 패턴 블록 같은 교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이 구체물 조작은 충분하다 하면 그 다음에 단위 분수 전략, 이 부분을 활용해서 분수 개념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분수 개념을 모르면 분수의 나눗셈은 당연히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수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눗셈을 못하는 학생, 6학년에 있어요. 그렇죠? 이 나눗셈을 못하면 뒤에 3단원 소수의 나눗셈, 비하 비율 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나눗셈을 못하는 학생은 저희가 정말 이 1년 내내 계속 끝까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그림 그리기 전략을 활용하면 나눗셈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자꾸 이 나눗셈을 할 때,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 그럴 때 그림 그리기 전략을 사용해서 한번 지도해 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아이들이 습득을 했다면 나눗셈 연산 지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 나눗셈 연산 지도는 이 나눗셈뿐만이 아니라 연산에서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매일 10분 동안 3개월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유창성을 기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혹시 이 나눗셈 연산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단원에서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꾸준히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지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분수의 곱셈을 못하는 학생을 도와주는 방법에는 이 길이 모델과 넓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사용 지도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분과 통분을 못하는 학생에게는 당연히 약분을 기하분수로 바꾸는 거, 그리고 통분에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다시 알려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수와 자연수의 나눗셈을 못하는 학생인데요. 이거는 지금 6학년 1학기 수업이에요. 그런데 아마 선생님 설명에 따라서 바로 성공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중수직선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6학년 1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중수직선을 활용하는 것은 자, 이런 문제에서 지혜는 공예실에서 매듭실 8분의 6m를 3등분하여 똑같은 작품 3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매듭실의 길이를 8분의 6만큼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 그 밑에 이중수직선으로 작품의 수를 3개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분의 6m를 3등분한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 8분의 6m를 3등분 나누기를 하는 것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니까 3개를 3으로 나누면 1개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분수의 나눗셈을 지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1단원부터 만만치 않아요. 학생들이 각각의 보일 어려움이 정말 다양할 거거든요. 특히 6학년 수학은 그 수준차가 엄청나다는 거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아이들과 1년 동안 함께 해야 하니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단원에서 만나볼게요.